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어쨌든 뭐 시장이 꽤 많은 상승을 이뤘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는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총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주식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작전주 형태죠. 다 작전주죠, 근데 그런 작전주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에 매우 놀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뭐 말씀 들어보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타 대상 칠 때 종목들을 2만 원 이하 종목으로 잡아요. 2만 원 이하. 그러니까 세력들이 움직이기가 좀 쉬운 그런 주식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2만 원짜리가 거의 없고 정말로 지금 박셀바이오도 10만 원 이상 찍고 있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일반적이죠. 정상이라기보다 일반적이었던 거. 4만 원짜리가 지금 상한가 박으려고 했고 LG전자가 상한가를 찍었고 셀트리온이 40만 원, 30만 원 넘어가는 주식 역시도 급등을 계속 이뤄냈고 믿을 수 없는 이런 형태들, 한국전력 역시도 10% 이상의 어떤 슈팅이 계속 나와줬었고요. 이런 믿을 수 없는 형태들의 움직임들이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올해 그런 시장을 본 게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일단은 지금 랠리를 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마 올해 그리고 내년 2021년도의 상반기 정도까지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이렇게 반등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혹독한 겨울과 같은 아주 혹한기와 같은 그런 시장을 맞이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유는 먼저 우리 시장을 보자고 한다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다 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주식의 본질 자체는 투자잖아요. 투자. 이 주식이라는 건 이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회사가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주식의 가치도 상승하는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겠죠.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단지 유동성이라는 이유, 돈들이 시장에서 넘친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이고 단지 돈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뭐 앞으로 뭐 삼성전자가 매출이 좋아진다, 어떤 뭐 매출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매출이 좋아져 봤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미 고평가된 가치를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왜 오르는 건가? 주식이라는 거는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데 이 분위기를 세력들이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저는 이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격도 이야기하면은 거의 적중해서 먹혀 들어갔어요. 예전에도 어떤 분께서 저한테 오프라인 강의할 때 어떻게 그 2018년도 이후로 증시가 떨어질 것을 예측했냐라고 물어봤어요. 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못 믿는 눈치였거든요. 이격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격도. 이동평균선과의 간격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격도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투기 심리가 굉장히 과열됐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생각해보죠. 일단 지금이 역대급 빠른 시간 내에 정말 큰 상승으로 도달한 이격도를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이격도를 더 큰 폭으로 벌려서 상승한 게 바로 지금 시장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오르면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오르면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내가 늦게 투자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해서 사람들이 급한 마음으로 시장에 투입되게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이것은 세력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일반적인 전략. 왜 전략이냐면 빠르게 상승시켜야 투자자들이
빠른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이거 내 들어갈까 말까, 지금 살까 말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유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경험했죠? 차트를 보고 주가를 보다 보면 사게 됩니다. 고평가를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상승, 단기간의 상승,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노리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력의 전략인데, 이 전략이 증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글로벌 세력이라고 무조건 확신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차트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 분석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적중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적중이 뭐 대단한 것이 사실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라는 건 심리인 거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세력들이 어디서 뭔 짓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외가 아니에요.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박스 구간을 뚫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폭락했을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가총액이 낮은 일반 뭐 정말 작은 회사다, 그러면은 좀 돈 있는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금방 올릴 수 있겠죠, 단순하게. 근데 이게 지금 뭐 단순하게 뭐 작은 단위의 주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스피, 우리나라 회사들의 총 시가총액이 나타나 있는 지표인데, 이것이 저항에 도달하고 나서 심지어 지금 코로나와 뭐 국가 부도가 나는 잠비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줄지어서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건, 이건 세력 마음이었어요. 결국은 상식을 벗어나 버린 움직임이 글로벌 작전 세력이 한국 시장에 개입이 된 겁니다.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에요. 독일 차트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바이오까지는 또 현재 상황을 또 잠깐 정리하자면, 바이오주 상승만큼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바이오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코스피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완전 이제 판단이 그 오산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또 삼성전자 쪽으로 이 글로벌 세력이 LG전자와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의 상승 가능성을 더 열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이오에 있던 돈들이 이제는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돈들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오늘 현대바이오도 그 말씀을 드렸죠. 대웅도 그렇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지금 보기 힘든 기회일 수도 있다, 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투자자들의 돈들이 어디에 묶여 있고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일반적으로 그 통용되는 것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석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 대웅도 종가 한번 확인했어요. 제가 꼬리 달고 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꼬리 달고 밀려. 이게 과정입니다. 근데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이 과정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한번 음봉으로 때리면 한 2, 3일 정도 더 딜레이가 되는 거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움직임이라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게 만드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서 판단을 잃고 그냥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즉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할게요. 한국 증시,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판단력을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증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상승장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원래 이런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장이라는 건 역대 이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올라가도 이게 몇 년입니까? 1, 2, 3, 4, 5. 5년이란 시간을 두고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올라갈 때 어느 속 2년이란 시간을 두고 올라갔잖아요. 지금은요, 단 몇 개월 만에 올라갔잖아요. 예, 한 7, 8개월 정도? 그죠? 3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에 걸쳐서 올라갔다. 역대급 빠른 속도의 상승. 투자자들이 판단을 잃기에 딱 좋게 만들어버린 시장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시장은 의도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 상승 자체가. 그리고 고점에서 다 물량을 넘기게 될 겁니다. 넘기게 될 거예요.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와 각도를 쥐고 올라가면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요. 이제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올라간다는 이유와 근거를 대라라고 하면 뭐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료, 뭐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나아질 것이라든지 뭐 어떤 뭐 협력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국가가 뭐 다른 국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기술 경제 발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투자 설비를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해서 뭐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거나 아프리카로 진출해서 뭐 수입을 만들어낸다든지 영업 이익에 기대감을 준다든지라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단순히 시장에 돈이 많다 그래서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참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상한 이야기들이 먹히고 있다는 게 참 웃긴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없는 투기를 조장하는 차트 자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하긴 하겠죠. 일단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린 개미라서 돈 따라가는 개미입니다. 투자 자체는요 세력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추격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으로 돈들이 또 옮겨질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랠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품이 한번 시작되면 그 끝은 사실은 알 수 없거든요. 이미 거품은 시작돼 버렸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명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열이고 거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부터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도 결코 나쁜 판단이 아닙니다. 결코 나쁜 판단이 아니에요. 주식 비중을 지금부터 하되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전자산의 또는 이제 실물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죠. 어떤 분께서 부동산도 괜찮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증시가 박살나면 이제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도 여러분께서 보시고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폭락 사태도 보시면은 이거와 이거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사태 때 한국 부동산 꽤 많은 그 과열 단계였었거든요. 이때도 꽤 그 과열 단계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좀 빠졌습니다. 부동산이 많이 폭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증시가 회복이 되고 부동산도 같이 지금 올라와 버려서 이 두 개가 동시에 과열이 됐다라는 겁니다. 경제 위기, 정말 경제 위기라는 건 이제 정말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경제 위기. 이 상황은 언제 오냐면 부동산 거품과 한국 증시 거품과 미국 증시 거품에서 거품이 이 3박자가 맞아야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미국 증시 거품만을 제가 관찰했었어요. 한국 증시 거품은 아닌데 부동산도 살짝 거품이긴 한데 근데 갑자기 올해 들어선가요? 작년 중반부터 부동산 거품이 시작이 되고 올해부터 우리나라 증시 거품이 시작됐고 미국은 말도 할 거 없이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가장 무서워요. 사실은 미국 증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제일 무서워요. 미국 증시가. 그래서 결국은 거품은 터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전 코로나 때 터졌으면은 그 거품을 터지면서 피해자가 약간은 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터지게 되면 이제 버블이거든요. 지금도 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 만약 지금 버블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정신이 나간 것 같고 지금 버블이 맞습니다. 지금 버블이 터지게 되면 오히려 지금 모든 사람들의 어떤 현금 자산이 주식에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상승 보고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죠. 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버블이 터지면 회복이 더 힘들어집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현재 30대가 수요가 더 많다고 하죠. 젊은 나이에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대출을 풀로 끼고 집을 샀어요. 근데 그게 폭락해버리면 평생 오르지도 않는 집값을 갚느라 인생을 허비해야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죠. 전 되게 끔찍한 시나리오까지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정상이 아니거든요. 부동산,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결국은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게 될 겁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한 가지의 더 시나리오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그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 있잖아요. 이게 이 코로나 종식이 굉장한 호재거든요. 증시에서. 이가 이제 특별한 호재예요. 특별한 호재. 일반적이진 않고. 왜 호재냐면 이때 이제 묵혔던 돈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증시에 말고 시장에 투자나 뭐 소비나 이런 산업 쪽으로 돈들이 엄청나게 묵혀던 돈들이 튀어나와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지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거품이 안 터지면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나리오. 이게 100년 전 스페인 독감 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고 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집구석에 박혀 있어갖고 연말인데 사람도 못 만나 여행도 못 가. 그죠? 여행 막 취미로 가는 사람들. 근데 코로나가 증식되면 그 모든 관광 자금이라든지 또는 저 방금 말한 소비, 사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상상 초월하게 될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많거든요. 중산층 이상들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행 관련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여행 관련주가 거의 뭐 가망이 없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많이 올랐었네요. 그래도 이 이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 이상으로. 요거 잠깐 차트 좀 분석하자면 지금 좋은 그림으로 일단 올랐어요. 오르는 건 무조건 좋아요. 어디서 이제 잡아주냐가 문제인데 지금 잡아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8,000원 이하로 좀 안 내려갔으면 될 것 같아요. 8,000원 정도로 가격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14,000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슈팅이 아마도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부터 만드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호재가 하나 더 남았다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 증시가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고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조정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정 자리가 충분해요.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이격도를 봤을 때 이격도가 항상 가파라지면 조정을 크게 받거든요. 여기도 조정 크게 받았고 지금도 약간 조정 타이밍입니다. 조정 받으면 이 정도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98% 정도는 조정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 때려버리면 이제 더 크게 올라가 버리는 거고 98% 정도 밀렸다가 3개월 정도 못 올라가면 3개월 기억하세요. 올라갔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보합 주거나 하락 추세로 가면 올라가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때부터 하락 추세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이번에도 그 3개월 넘기고 올랐거든요. 여기도 3개월 넘기고 올라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전 그래서 이때 하방으로 이제 가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직 세력들의 시나리오가 하나 더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시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내년 시장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거품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거품이라는 거 1년을 거의 못 가요. 1년을 거의 못 갑니다. 과거 데이터를 그래도 그랬고 돈들이 한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증시는 3년마다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마다 뭐 하락장 그 이제 경기 순환 곡선이 그런 식으로 주기를 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거의 1년을 채우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을 채 못 간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 한 몇 개월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냥 계속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물 경기가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로 데미지가 누적됐던 그 실물 경기가 이제 시장에 반영이 서서히 되는 순간부터가 이제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1년 정도 또는 1년 반 이렇게 잡으면 그 기간이 반영되는 속도 때문에 증시는 그 안에 상승한 것이 실제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 오를 만한 이제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사실 투자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동산도 팔고 다 팔긴 팔아야죠.
부동산도 마냥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오르는 것도 일반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오를 때 이제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지역의 어떤 발전, 지역이 개발되거나 뭐 병원, 뭐 아니면 지하철역,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면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산업 단지로 뭐 개발이 돼 갖고 뭐 일자리가 많아져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사람들의 눈높이나 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오르는 거죠?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이 이제 그 전부터 근데 올랐어요. 그 전부터 거품은 올랐고, 정부 정책이 대출을 제한을 안 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뭐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부터 대출 제한을 안 하고 대출을 받고 집을 사라라고 독려하고 있죠. 그러면 돈 버는 사람 누구죠? 건설사랑 은행밖에 돈 더 벌입니까? 이 다주택자들 돈 벌고 건설사가 돈 벌고 은행이 돈 법니다. 1주택자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주택이어야 돈 버는 겁니다. 내 집 올랐다고 기분 그렇게 좋아할 거는 사실 별로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집 당장 팔고 다른 데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아니, 주식으로 따지면 매도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매도해서 다른 주식으로 싼 거 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직장이 있고 아이들 학교가 있고, 그게 있어서 뭐 은퇴한다고 해서 지금 비싸진 집을 팔고 만약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간다. 그럼 베스트. 그럼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차익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집에 계속 살 거고 이사 가지 않을 거면 그 집이 아무리 값이 올라봤자 그 집을 팔고 주변에 또 상권 좋은 데로 간다고 해도 그 가격이 그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번 게 아니게 돼요. 1주택자들은. 2주택 이상부터가 돈 번 겁니다. 팔면 내가 살 집 따로 있고, 팔면 돈을 번 거죠. 수억 원을 번 거죠. 그게 대박이고 1주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을 풀로 땡겨서 받게 해주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죠. 결국 대출이 나오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면 집 안 사고 집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그렇다고 대출을 바로 막자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비율을 낮춰야죠. 대출해주는 비율을 서서히 낮춰갔어야죠.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다 엮여 있는데 거의 투기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 투기판입니다. 완전 그냥 뭐 노동으로 일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려주니까 하는데, 그 끝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현명한 사람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간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그 조정이 될 때 이제 증시가 이제 거품이 빠지고 조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또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돌렸던 사람들은 반대로 증시가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 또 사가는 게 또 현명한 겁니다. 항상 그렇게 반대로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